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면서 이 의혹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 또한 부담스러운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논란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 논란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분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결을 해서요. 윤미향 당선인 의혹 팩트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아침에 네, 딱딱하게. 반갑습니다. 네. 잘 주무셨을 거라고 믿고 한번 팩트체크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화났다고, 윤미향 당선인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사퇴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의혹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할머니의 정치 활동을 윤미향 당선인이 이전에 막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억울함을 표현한 걸로 본다. 뭐 이런 취지로 말을 했는데 어떻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 동의 여부보다는 어저께 녹취록이 하나 공개됐더라고요. 네네. 녹화 때에 의하여. 거기에서 보면 2012년에 이용수 할머니께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하고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이 그거를 좀 말리는 듯한 네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이게 30년 동안 같이 일을 하시다가 네. 윤미향 당선인이 이제 국회에 진출하면서 이 갈등이 불거지고 그것을 이제 배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다 보니 우상호 의원이 그런 논평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개인적으로 최민희 의원께서도 이런 의견, 이런 해석에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동의보다는 저는 네.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 그건 뭐냐면 네. 그 국회에 진출하면 사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용수 할머니도 지금보다 젊었다면 네. 국회에 진출하셔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윤미향 당선인도 8년 전에 일반적으로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거부감이 있습니다. 네. 그게 2012년에도 존재했고요. 그게 갈수록 조금 희석됩니다만 제가 국회에 진출할 때도 저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고 비판과 비난을 감수해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극복할 과제다. 시민사회도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국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거든요. 네네. 국회에 들어가면 위안부 문제나 시민사회에서 추구하는 바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문을 두고서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7, 8명이 정리한 글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거 할머니 혼자 썼을 리가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더니 이용수 할머니의 수양딸이 할머니가 구술을 하면 내가 받아 적은 것이다. 김어준 씨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서혁수 대표도 본인도 기자회견문 준비했다가 할머니가 수양딸과 같이 적은 그 문안을 들고 갔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어떤 말이 맞을까요? 둘 다 반씩 맞는 것 둘 같습니다. 다 반씩 맞아요. 네. 네네. 왜냐하면 그 기자회견문을 작성하는데 뭐 할머니가 그 내용을 구술하셨을 것도 같고 네. 그리고 7, 8명이 도와준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받아 적었고 그 얘기는 의논해서 같이 행동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할머니가 직접 작성하시진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김어준 씨의 말도 반은 맞는 거고 그리고 할머니가 내용을 불러주셨다. 네. 네, 그 얘기도 맞는데 사실은 정보 교류를 서로 하고 계신 건 분명해 보입니다. 내 생각의 교류, 의논 이런 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생각이 비슷한 분들끼리 도와주고 있다. 음. 예,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의원님 그 말씀하실 때 그 수학에서 약간만 거리를 좀 띄시고 말씀하시면 좀 듣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괜찮습니까? 네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연결을 해서요. 이용수 할머니는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정신대와 위안부는 다른 건데 그동안 윤미향 당선인 뭐 관련된 사람들이 할머니들을 속여왔다. 그리고 그동안 정신대와 위안부라고 하는 것을 혼용해서 사용하면서 사실 이게 완전히 같은 것처럼 만두와 뭐 만두 속처럼 같이 이용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음모론을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뭘 말했냐면 정신대하고 위안부 활동 얘기가 같네 안 같네 이런 얘기를 할머니가 했다는 것 자체가 뒤에 누군가가 배우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한 명이 뭐 도와주고 글을 같이 써주고 이거하고는 차원을 좀 다르게 이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기획자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파급 효과를 노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좀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음모론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일단 용어의 혼동에 대해서는 네. 그것은 정신대 대책협의회가 뜰 때 정대협만 그 용어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던 게 아니고 네.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정대협이나 위안부나 종군 위안부나 등등의 여러 말이 혼재해 있어서 네. 일반적으로 정대협 그러면 그 위안부 할머니들인가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 네. 정대협이 정의기억연대로 바뀌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개념이 정립되어 오고 이게 아시아 세계적으로 정립된 것인데 이걸 지금에 와서 왜 용어에 혼란이 왔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그 용어를 쓰기 때문에 어떻다 이런 문제 제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언론들이 과거에 네.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그리고 조국 내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경험이 있는데 의혹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경우도 대권에 출마하기 위하여 관급 공사를 싹쓸이하려고 했다라는 음모론이 있었거든요. 이거 네. 음모론이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검찰 공소장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네. 저는 김어준 씨가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대선에 출마하기 위하여 돈이 엄청나게 필요했다. 그리고 그 돈을 얻기 위하여 광급공사를 싹쓸이했다.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이런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 정치인들 일부가.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실 판명 났습니다. 그 부분은.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런 식의 말하자면 자기가 선 자리에서 무슨 문제 제기하는 것은 사실 그 정치인들도 의혹 제기니까 어떤 자신만의 생각이 있었겠죠. 김어준 씨 또한 같다고 생각합니다. 유독 김어준 씨가 얘기하면 음모론이고 미래통합당 쪽에 정치 관계자들이 얘기하면 그건 의혹 제기고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이라도 음모론으로 몰고 가는 언론이 있고 의혹적이라고 보는 언론이 있는 거다. 실제 그게 그 말 내용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프레임으로 지금 먼저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취지시네요.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김어준 씨도 자기가 보기에 이러이러해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도 의혹제기이죠. 네, 그렇군요. 근데 냄새가 난다 이런 표현도 좀 주로 자주 쓰는 표현이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비판하시는 분도 일리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언론에서 앵커가 진행을 할 때 냄새가 난다는 표현을 하는 분, 그거보다 더 정서적인 표현을 하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물론 이제 과연 냄새라는 단어가 적절하냐 아니냐
이 판단은 이 단위가 아니고 네. 다른 곳에서 하겠죠. 이 방송 관련한. 네. 그러나 좀 객관적인 단어를 우리 모두 써야 한다. 모두가. 예, 이 부분은 보편타당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우리 또 최민희 의원이 요 며칠 동안 언론에 아주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며칠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민단체 기부금으로 이제 밥값을 지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돈 없다고 안 사줬다.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시민단체 기부금을 그렇게 그냥 막 쓸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그때 그 할머니들이 다니면서 했던 그 활동도 결과적으로는 정의연의 활동을 위해서 한 공식적인 일이니까, 당연히 밥값이든 활동비든 좀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참 언론이 무서워요. 네. 제가 했던 거는 네. 현장에서 모금을 했다. 그런데 내가 배가 고팠다. 개인 한 명이. 네. 그래서 윤미향한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했다. 요거는 네. 할머니들이 여러 명이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다 같이 회식을 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저는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개별 때 개별로 그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은 네. 그냥 윤미향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드리면 되는 게 아니겠냐. 네. 적어도 현장에서 모금한 금액은 그 당장에 그 모금액으로 뭔가를 먹는 건 저로선 시민단체에서 잘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잘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이제 그 현장에서 모금한 액수를 이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네. 액수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사실은 저도 정대협 시위에 간 일이 있고 과거에 네. 그리고 정대협 시위가 끝나고 밥 먹은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참석한 사람들은 자기가 밥값을 내거나 후원금을 내거나 회비를 내거나 해야 되겠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네. 그런데 할머니들께서 회식하는 걸 봤어요. 표현이 틀렸습니다. 할머니들 회식 틀렸고요. 네. 할머니들께서 진지 드시는 걸 봤습니다. 네네. 그럼 그 비용을 어디서 지출해야 되냐. 그거는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겠죠. 이런 얘기였는데 네. 제가 이렇게 하여간 제 취지는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공금 쓰는 일은 없다. 그런 취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장에서 모금을 즉석에서 했으면 그걸 다 정리를 하고 회계 처리하고 이렇게 정산하기 전까지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할머니가 배고프다고 한다고 그냥 그 돈에서 내서 식사를 사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네. 그 개인 대 개인이라면 네. 그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금을 잘 안 쓰는 것으로 압니다. 네. 두 분의 얘기라면 그건 당연히 밥 사드려야 되고 네. 그거야 그 식사비가 사실 이렇게 막 비싼 걸 먹지 않으면 윤미향 전 대표가 사비로라도 사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윤미향 당선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며칠 있으면은 국회의원 정식 신분으로 들어가니까 그 전에 스스로 좀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밝히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왜 이렇게 두문불출하는지 18일 이후에는 사실은 아무런 공식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네. 일부 언론이 윤미향 당선인을 너무 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 저는 할머니가 그 2차 기자회견 하시는 거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도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또 지금 거의 30년 동안 공금을 횡령한 사람이 되고 배임을 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할머니들을 이용한 사람으로 몰아붙여치는 윤미향 전 대표는 마음이 어떨까요? 네. 굉장히 가슴이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가슴이 아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가 2차 기자회견을 하시고 이렇게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했는데 당장 나서서 그 해명이라는 게 결국 할머니 말씀을 일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 일 하는 게 사람이 기계가 아닌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네. 윤미향 당선인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지금 제기된 객관적인 의혹들
예를 들면 저는 정서적인 표현들에 대해서는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서와 감정 부분. 그러나 객관적으로 제기된 의혹들, 집을 사는데 뭐 어떻게 했느냐, 뭐 통장 계좌는 어떠냐, 이런 부분은 해명을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죠. 검찰에 고발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 자칫 잘못하면 참고인에서 피고인으로 이런 신세가 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럴 때 기자회견을 잘못하면 변호인들이 늘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게 재판 과정이나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건데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밝히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이 개입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좀 얘기하고 털고 가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얘기네요.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